자, 황당한 일이 있었죠? 피의자가, 당당하게 외교관 여권을 들고, 사본을 들고. 튀었습니다. 네, 이종섭이 어제 오후 호주로 가버렸습니다. 법무부가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한 지 이틀 만인데요. 대통령의 신임장 사본을 들고 갔거든요. 그런데 해외 파견 대사는 국가 원수로부터 받은 신임장 원본을 주재국 정부에 제정한 이후 대사 직함으로 공식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사로 출국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쪽에서 외교 행랑을 통해서 호주 측에다가 호주 장관한테, 외교부 장관한테, 자, 이 사람이 내가 대통령이 신임장을 준 호주 대사 후보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보내서, 네, 그게 접수됐습니다. 해야 그때부터 호주 대사인 거예요. 근데 얘는 아직 외교 행랑도 가지 않은 상태에서 지가 사본을 들고 먼저 가버린 거죠. 아니, 사본 들고 가도 돼? 되나 보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꼬라지를 본 적 있어요? 나는 한 번도 없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단 사본이라도 들고 왔으니까, 네. 대사 임무에 대한 교대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우리 식대로의 그대로의 해석을 꺼내놓고 있어. 아니, 뭐 부동산 전입신고를 하려고 그래도 원본 안 갖고 가면 안 해주거든요? 네. 네? 왜냐면 원본에다가 그거 찍어야 되잖아. 사본 갖고 가면 안 해줘요, 여러분. 근데 대사를 하겠다고 남의 나라를 가면서 신임장을 사본을 들고 왔어, 이 양아치가. 그러니까 애초에 범죄자인데 몰랐다. 안 알려줘서 출국 금지 중인지 용의자인지 몰랐다라는 말도 말이 안 되지만 용의자한테 법무부가 외교관 여권을 내주는 것도 더더욱 말이 안 되고요. 출국 금지를 풀어주는 것도 본인이 이종섭이 나 의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풀어줬다라고 하는 것도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무리 아그레망은 미리 받았다고 하지만 신임장이 도착도 안 했는데 벌써 튀는 거는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외교적 결례라는 거죠, 사실. 그리고 호주의 한국 대사관은 캔버라에 있어요. 근데 브리즈번으로 가는 비행기 탔습니다. 캔버라 여기 있거든요. 또 근데 브리즈번으로 갔습니다. 엄청 멀어요. 왜 여기까지 갔지? 여기 뭐가 있나?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캔버라로 가면 누가 따라올까봐 방해할까봐 다른 비행기를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설마 했지만 얘가 나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민주당 의원들이 다 갔잖아요. 네. 다 갔는데 못 찾은 거야. 2시간 전부터 요거 잡아야지 그리고 입구 통로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당하고 해병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 2시간 전에 보통 출국 수사 가잖아요. 네. 5시간 전에 이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야. 비행기는 아직 호주에서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저 구역에 들어가고 숨어 있었던 거지. 그래서 MBC 기자가 유일하게 이 사람을 찾아낸 겁니다. 아마 내가 보기에는 MBC가 작정을 하고 뻗치기를 했거나 아니면 진짜로 브리즈번 가는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이 양반도 따라 들어간 게 아닌가. 이게 혹시 그 출입국 절차 끝난 다음에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안에 내부 지역 안에서 이거를 취재를 했기 때문에 이걸 만난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맞아요. MBC가 그래서 뭐 같은 비행기 타고 갔다고 그러더라고. 아예 비행기 표를 같은 거를 끊었나 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왜냐면 비행기에서는 도망 못 가잖아. 그렇죠. 어떻게 가요? 그래서 MBC가 이걸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이제 MBC 보도를 통해서 계속 나올 거고요. 만일 기자가 저 비행기를 같이 타고 갔으면요. 브리즈번에 내렸어도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참. 무슨 일을 하는지 네.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해야 돼요, 이제는. 근데 이분이 취재를 들어오니까 뭐라고 하냐.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하는 거야. 우리가 물어보고 싶다.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이게. 도대체 너는 무슨 숨겨진 죄를 졌길래 얼마만큼이나 책임지길래 네가 이렇게 가냐는 거지. 이거 딱 준석이 대화 아니에요?
네가 가라 하와이. 은수가 응. 네가 가라 하와이. 에이. 그리고 조사받고 있는 중에 나가는 거 아니냐라니까 그건 다 얘기된 거고.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를 가서 받았다고 하는 게, 야, 난 조사 받았으니까 끝난 거야. 라고 하고 튀어버린 거예요. 이러면 기소중지 돼버려요. 얘가 안 들어오는 동안에는. 사건 자체를 진행을 못한 상태에서 정지돼 있어 버린다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딸랑이들이 지금 많잖아요. 법무관부터 부관부터. 한둘이가 아니야. 한두 명이 아닌데 네. 이 모든 애들이 종섭이가 시켰어요 라고 말을 해버리는 순간 종섭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조현천 나가가지고 지금 그 당시에 여기 쿠데타 문건 관련한 게 아무것도 안 됐었잖아요. 그 박근혜 때 있었던 거 도망가가지고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근데 그때는 불법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서 안 잡은 거지. 그리고 심지어는 교민들이 제보까지 했어. 어디 얘 여기 있는지도 있어요. 알아. 얘 잡아가세요. 라고 제보까지 했는데 안 잡았거든. 지금은 아예 도피를 시키는 겁니다. 지금 호주 대사가 임기가 다 안 끝났어요. 1년밖에 안 지났어요. 호주 대사도. 임기가 안 끝난 사람을 세상에 이거를 부르지도 않고 그냥 후임자를 그냥 보내버린 거야. 그리고 언제 간다고 얘기도 안 해주고 기습적으로 지금 가버린 거기 때문에 현재 호주 대사가 2명인 거야. 저기 지금 호주에. 근데 도대체 뭘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큰 잘못을 했고 그에 대한 걸 다 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이렇게까지 하냐는 거지. 이거 진짜 조폭 영화에서 있던 일 아닙니까? 그렇죠. 어? 외국에 보내버린 어. 거지. 밑에 행정대원한테 야 네가 나 대신에 어디 뭐 숨어 있어. 숨어 있어. 응. 어디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데 가 있어 라고 보내고 꼭 그 다음날 누굴 보내죠? 킬러를 보내. 필러를 보내가지고 깔끔하게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영화 얘기죠. 아, 영화 얘기. 집에 막 찾아오고 밤에 막 찾아오자. 음. 총 들고. 네. 조심해야 됩니다. 정섭이 조심해. 지금 이게 호주로 간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야. 땅이 너무 넓거든요. 호주가. 아니 호주에서 실종되면 찾지도 못해요. 그리고 브리즈번하고 이쪽 캔버라나 시드니 쪽이랑 되게 멀어요. 분명히 브리즈번에서 캔버라로 비행기 태워 안 보냅니다. 버스 태워 보낼 것 같아요. 예. 버스를 탄다고 여기서. 버스는 소형차 타고 갈 것 같아. 왠지 모르게. 근데 출발을 했는데 도착은 안 할 것 같아요. 왠지 그 차가. 총영사관은 시드니에 있고, 그 다음에, 브리즈번은 출장소가 있대요. 근데 대사가 대사가 출장소에서 근무하나 이제부터? 출장소에서 뭘 하는 거지 도대체? 대사 밑에 직무 대리가 알아서 전부 다 직무 보고 얘는 브리즈번에서 출장소에서 근무시키는 건가? 국방장관까지 한 대사를? 이 정권의 이 도덕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여기에 가서 뻔뻔한, 절차상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철면피적인 어떤 그 면모가, 난 진짜 학이 떠일 정도로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의 양심, 최소한의 부끄러움, 최소한의 원칙, 최소한의 준법 정신, 아무것도 없어요, 이 무리들은. 그래서 호주 시드니 교민들이 오지 말고 수사받아라고 시위까지 했습니다. 저는 진짜 호주 정부가 자존심이 있으면 안 봐줘요. 이런 도피자에 대해서는 이게 정상적인 호주 대사로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아그레망을 파기해야 돼요. 여기 김동호 씨라는 분이 호주는 1868년부터 죄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왜냐면 애초부터 죄수가 와서 만든 나라라 죄수 온다고 하는 게 그쪽 지역 사람들이 죄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겁나게 기분 나빠하는 그렇지. 거거든. 응? 근데 1868년 이후에 처음 2024년에 이런 꼴을 보니 얼마나 지금 황당하겠습니까? 저 우리 방송 봤네요. 자주독립 포스터, 깃발도 똑같은 거 들고 계신 거 보니까. 그래서 호주 정부에 아마 교민들이 아그레망 철회에 대한 청원이 계속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쫓겨나면요. 그다음부터 뭐가 된다?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야. 캠핑카 타고 함부로 여행 가지 마세요. 예. 정섭씨 사람 많은 데로만 다니시고 거기 연탄 없으니까 번개탄 따위는 한인 슈퍼 가서 살 생각도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살려서 저 증언을 들을 날이 아이고. 4월 달에 투표만 잘하면 꼭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교부가 이종섭 전 장관이 이제 출국 이제 한 다음에 출국 사실을 기자단에 공지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외교부가 반발합니다. 외교부가 내부 반발을 이유로 출국 일정에 대해 관행에 따라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아니, 쥐가 회사를 나가서, 업무상으로 나갔다 온다라고 얘기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업무상으로 어디를 언제 가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그거를 왜 물어봐! 너는 회사원이잖아, 이 새끼야! 아니, 회사원이 회사 월급 받고, 나라 세금으로, 공무원이 나라 세금으로 지금 출장을 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평 공무원도 아니고, 차관복급 대사가 나간다고 하는데, 너 언제 나가? 뭐 타고 나가? 어디로 갈 건데? 일정이 뭔데라고 물어봤대. 그런 거 물어보지 말란 말이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최상병 관련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에 고발당한 피해자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은 지금 호주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왜냐면 문제적 인물을 보낸 거잖아요. 호주 교민들 입장에서 지금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호주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지위가. 그럼요. 니네 나라 대사도 그런 애 보내고 호주 정부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호주 교민들도 굉장히 피해를 본다고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에휴. 그래서 민주당이 원내대표 비롯해서 이거를 어떻게든 저지를 시켜보려고 현장까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전혀 협조가 안 됐대요. 그러니까 네. 이 민주당이나 이 해병대 뭐 전후회나 뭐 이런 분들이 가서 있기 전에 이미 그 전에 들어간 그 전에 들어간 건데. 들어간 것 같아. 말을 안 해주는 거야, 이씨. 들어갔으면 들어갔다고 얘기하면 안 기다릴 거 아니야. 비행기 출발해서 뜰 때까지도 탄 거예요? 안 탄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탑승자 명단 확인돼요? 그때까지도 탑승자 명단까지도 확인 안 시켜줬어. 이런 개야같이 같은 경우 어디가 있냐고. 그럼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도대체 어떤 정보기관, 1인 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출입국 관리에서도 개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뿌려놨어. 외교법무부 장관 탄핵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탄핵해야 됩니다. 윤석열도 해야 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게 근데 옷대가리만 잘라놓은 밑에 것들은 자동이기는 한데 일단 우선적으로 외교법무부 장관 탄핵은요. 이번 회기 안에, 이번 회기 아니라 총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떻게든 이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일단 고발부터 시작할 거래요. 민주당. 시간이 없기도 하지만 국회의장이 임시 개회를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주면 탄핵조차도 우리가 하고는 싶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할 수 있다 그러면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하겠죠. 지금 이게 얘네들은 이렇게 해놓고 아무도 말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말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국민들의 분노는요, 이 부분이 오히려 디올백만큼이나 폭발력이 큰 내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군대 문제잖아요. 우리 사병이 죽은 문제잖아. 진짜 이런 문제일수록 명명백백하게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사단장 하나 살리겠다고 지금. 진짜. 온 나라가 미쳐가지고 온갖 불법과 탈법을 다 저지르면서 지금 진짜 귀하게 컸던 외아들, 정말 어려운 독자로서 진짜 귀하게 컸던 외아들의 죽음을, 진짜 정당한 국민의 죽음을 이런 식으로 폄하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연관돼 있는 그 해병 전우회들이라든지 해병대 동기 그리고 군인들 그리고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처사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처사를 보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가 다 몰리게 되면요. 이것 때문에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짓거리를 하는 도대체 그 내부에 깔려있는 속사정이 뭔지 이거는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정권 차원의 국정농단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동훈한테도 그런 말을 하다가 또 입틀막을 당한 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입틀막 4호네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난주 금요일 분당에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최상병 특검법에 관련해서 특검은 수사가 잘못되거나 부족한 점이 드러날 때 하는 거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때 근처에서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이 한동훈을 향해서 최상병 특검에 대한 입장을 계속 물었는데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이분한테 몰려들어서 막 멀리 끌어내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 한 번의 입틀막인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뭐, 이 확성기 같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이거 최상병 특검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이제 주변에서 말 못하게 계속 잡아가서 저 뒤로까지 데려가요. 결국에는 자기 듣기 싫은 말 하기 싫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특검,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국민의힘 당원이래요. 당원한테 왜 그러냐라고 해도 그냥 한동훈이 말하는 한동훈이 듣기 싫어하니까. 아휴. 이게 근데 저는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요. 자신의 정당 지지자조차도 저렇게 말을 들어주지 않는 그 정당의 당원으로 계속 남아야 있으실 건지, 그리고 그 정당의 당원인 기분이 어떠신지. 예. 이들은 보수라며 안보를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군인들의 헌신에 감사한다며 그래서 보훈을 강화하고 앞으로 군인들에 대한 처우를 강화한다며. 예? 근데 정작 군대에 가서 죽은 사병 하나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나라가 똘똘 뭉쳐서 밑바닥에서부터 맨 위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과 수많은 조직들을 동원해갖고 이런 불법을 해가면서 이걸 덮어? 이거는요, 단순하게 이종섭 하나를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니까. 윤석열 하나를 지키기 위한 것도 난 아닌 것 같아. 이와 같은 명령권자, 여기에 연관돼 있는 사람이 드러났을 때 그 파급력을 생각해갖고 어떻게든 이거를 이종섭 이상 위로 올라오지 않게 끊기 위한 지들 나름대로의 고육지책인 거예요. 응?